저는 15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놔야 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때의 사건이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이른 나이였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은 무난하게 성사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소파에 앉은 저를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자 시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금전적인 요구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시모의 말을 같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집안에 재력이 상당하다면서? 그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혼인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그래도 결혼식 전에 신고를 해야 주변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자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놀린 네가 잘못한 거니? 우리가 피해를 본 입장 아니겠어? 그러니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돈을 주고 결혼을 할래? 아니면 그냥 혼자서 뱃속에 아이를 키울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만족할 만한 금액을 준다면 내 아들과 결혼하는데 조금도 문제 삼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만도 화가 나지만 최대한 많이 참고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제가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행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저희 집안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요? 상황이 어찌됐던 일단 너는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온 거 아니니?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거고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결혼은 처음 들어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도 정말 많이 배려해 준 거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앞길을 막았으니 어쩌겠니? 네가 정말 내 아들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돈이 문제겠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말에 저는 아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이용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뒤따라오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자며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너무 실망한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실망하게 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등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냥 가려는 건데? 그럼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벌면 되는 건데 일단 엄마가 말씀하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안 돼?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돈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굳이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고 살면 안 돼?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우리 집안을 상당히 얕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하자. 아까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저는 시댁 집안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눈물을 흘렸고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드리자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예정대로 그 사람과 대화를 원하셨고 저는 약속대로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그 사람을 인사시켜 드렸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풀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좋게 해결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만남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저만의 책임이 아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먼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아빠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시고 아빠의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전혀 아빠의 말에 반박 못하셨죠. 결국 돈 얘기는 없던 걸로 되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안 좋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한동안 일이 바빴던 남편이 시간을 내지 못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너무 일정이 바빠서 결혼식이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며칠이 지나고 오후에 시간을 비울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도 받지 않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서둘러 시모가 알려주신 장소로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려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탈출을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재 실종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시부는 침수되어 있는 차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시모에게 여쭤보는 순간 비틀거리시며 몸을 일으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곤 사정없이 흔들어 대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면서 저도 같이 그 사람을 뒤따라가라고 밀어붙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셨죠. 사고가 나기 전에 시모와 남편이 통화를 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없는 시간 빼서 가는 거라 서둘러 움직이려다가 사고가 나게 된 거라면서 제가 재촉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실종이 된 이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니? 혹시 몰라 집에 와봤는데 아주 살판 났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감히 너는 잠을 자고 있어? 당장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리고 이 집,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반반해서 마련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당장 정리해서 내 통장으로 넣어놔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또 돈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 건 아니지? 애초부터 너랑 내 아들은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 하도 네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돈 주기 싫으면 너 혼자 살라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번 달 내로 이 집 당장 처분하거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임신한 상태예요.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좀 전까지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다가 몸이 지쳐서 잠깐 눈을 감게 된 거였어요. 혼자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길 원했던 이유는 이제 몇 달 뒤면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전에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 사람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집을 처분할 마음은 없어요. 시모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시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남편의 장례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집도 처분했고 서로 얼굴 볼 일이 더는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님, 실종된 그 사람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장례식 진행하신다는데 저도 옆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네가 내 아들 얼굴을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금세 잊은 거니?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을 거다. 내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너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일지 아닐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다.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했던 것 뿐이지 저희는 결혼식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분명히 맞다고요. 그러니 장례식장에 같이 좀 가주세요. 제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저도 장례식장에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 함께 해주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제 몸을 밀친 뒤 문을 굳게 닫으셨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나오실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서까지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시댁에 도착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시댁에서 짐을 빼고 있었고 시모가 정신없이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다가가 납골당의 위치라도 알려달라며 부탁을 드렸어요. 너 상당히 끈질기구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한테 뭐하러 내 아들 납골당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지금 이사 준비로 정신 없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계속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이 하는 말이 우스운 거야? 어머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납골당 위치만 알려주신다면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번에 네가 문 앞에서 하도 기다리는 바람에 내가 뒷문으로 나갔었다. 너는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이 집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어. 그걸 몰랐으니 멍청하게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알려줄 수 없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마라.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서둘러 달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납골당 위치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키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항상 보고 자라왔던 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라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반찬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눈에 띌만하게 잘 된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한 길만 파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반찬 배달 전문점으로 동네에서 꽤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자 점심시간만 되면 주문이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반찬 가게를 이용해 주셨어요. 저희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하시던 식당을 처분하시고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찬들을 주문하신 손님은 저희 가게 계좌로 먼저 송금까지 전부 끝내 놓으셨어요. 안주인분께서는 출타 중이라 벨을 누르면 알아서 문을 열어줄 거라며 반찬만 주방 안으로 들여다만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날 많은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음식에 신경 좀 써달라면서 부탁을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고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 트렁크에 반찬들을 실었어요. 그렇게 시간 맞춰 안주인분께서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을 했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이 자자한 성북동에 60억 정도 되어 보이는 집 앞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누구시냐는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오길래 반찬 배달 왔다고 설명을 드리자 대문이 열렸고 저는 양쪽 손에 반찬들을 가득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치자 한 남자가 발톱을 깎으면서 손가락으로 주방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방 테이블에 반찬들을 올려놓은 뒤 집주인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발톱을 깎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돈을 지불했냐는 말에 안주인분께서 미리 송금하셨다고 설명드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고 그 사람도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지 급하게 몸을 돌린 뒤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보라는 말을 끝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저는 급하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이 집에 있는 건데? 15년 전에 분명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네.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갈 길이 달랐을 뿐이야. 우리 집안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처음에는 당신이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었는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정말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서. 재력이 상당한데 문제는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돈보다 당신이랑 같이 살길 원했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상하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당신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내가 전적으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그런 인생이 갑자기 막막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소개해 주겠다는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은 있었지만 집안에 돈도 많았었고,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장애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버리고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나는 그대로 앞차의 후미를 받아 충돌해 버렸고,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차가 매달리게 되었던 거지. 나는 급하게 차에서 밖으로 탈출을 했고, 잠시 뒤 차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건, 내가 실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복잡한 관계를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나는 한동안 몸을 숨긴 채 지내게 되었던 거지. 나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휴가를 즐겼었지. 그럼 15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을 끝까지 안 보여줬던 거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뱃속에 있었던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건데, 당신 하나 때문에 가족 전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봐. 우리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 쓸데없이 지금 마주쳤다고 돈을 달라거나 하진 않겠지. 예전에 내가 아냐. 괜히 문제 일으키려고 수수다가 지금 운영하는 저 반찬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15년이 지난 일을 다시 꺼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해. 그럼 내가 나중에 상황 봐서 몇 푼 지어주든지 할 테니까 이만 나가봐. 그 사람 오면 괜히 일만 복잡해진다고. 당신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다른 가족들은 아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당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에 항상 기가 죽은 채 소극적으로 살아갔었다고. 다른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원망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하지만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한다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을 무너뜨릴 거니까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는 것도 숨기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 아니겠어?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괜히 피 보기 싫으면 내가 말한 걸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줘야 하는 건데?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이 힘들게 읽어온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나한테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는지, 나한테 계속 자기 전 남편인 것 같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여자를 처음 봤거든.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괜히 말 돌리지 말고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해보라니까. 당신한테 정말 아이가 있었어? 내가 첫 여자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결혼식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나를 속였던 거야? 그것도 15년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냐고. 저기요, 그쪽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목발을 짚고 들어온 한 여자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몸이 상당히 약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던 여자는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해 주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길래 크게 다칠까봐 저도 모르게 부축해 주었어요. 그렇게 소파에 앉힌 뒤 계속해서 15년 전의 사건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안주인은 그 사람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 이틀 속인 것도 아니고 15년의 세월 동안 거짓으로 행동한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남편은 안주인에게 바로 무릎을 꿇었고 철없을 때의 행동이라며 자기가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꺼내었어요. 뭘 알아서 처리해? 저 사람들의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건 나랑 저분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겠지. 나는 당신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오늘 내가 듣게 된 이 모든 사실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쓰레기 짓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야.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아왔지? 돈 한 푼 안 벌고 우리 부모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했었으니까 다 내 덕으로 살아온 거잖아. 이제 평생 혼자 한번 살아봐.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참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좋게 해결하자.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나 봐.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 적 없던 사람이 저분한테는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 앞으로 당신 부모님들 당장 불러와.
이 모든 상황들을 봐야 하지 않겠어? 평생 남의 등 뒤에 붙어서 살려고 했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져 어쩐데? 전 남편은 위기를 느꼈는지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버렸죠. 그리고 전 시부모는 5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부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매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안주인의 병으로 유전이 될까봐 아이가 없었던 전 남편은 결국 그 집안에서 내쳐지게 되면서 냉전 한 푼 없이 내쫓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전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은 법정에서 사기 결혼을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물질적으로 조금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그 집안 사람들의 재산을 땡전 한 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게 되자 저희 반찬 가게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조금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전 남편은 편하게 생활했지만 저희 가족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아들한테 친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 개차반 같은 사람이 제 아들을 이용해 또 접근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이 빈털터리로 접근하는 걸 막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